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학원 안팎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작년에는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한 3일 전 정도에 시험이 연기되는 그런 초유 사태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은 지금은 상당히 뭐 일정 부분은 안정성 확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고시 역사상 처음이었죠. 뭐 거의 전쟁 아니면은 전쟁 때도 시험을 봤죠. 근데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어서 또 시험이 연기가 돼서 뭐 덕을 본 학생들도 있었고 또 시험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공부 집중도다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또 결과를 다르게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는 상황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학원 문은 닫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바깥에 있는 저희들이 스파르타관들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차를 거치면서 전부 다 독서실로 바꾸는 절차를 거쳤고 테미스만 두 개층이 2층, 3층이 아직은 독서실을 전환하는 절차를 다 마치지 못해서 2, 3층을 빼고 그 다음 4, 5층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 다음 그런 독서실의 경우에는 뭐 감염 위험이 뭐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말을 하거나 뭐 떠들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고 뭐 입을 다물고 우리가 조용히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오히려 감염 위험이다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 배우는 것이지 안에 있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는 스파르타 학습관에서 피서 캠프는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3단계 뭐 이렇게 갑자기 감염자가 늘어나서 전국에 뭐 올 셧다운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예정할 필요는 없고 또 가끔 그런 질문도 하지만은 뭐 그런 걱정을 미리 앞당겨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되면 주어지는 상황에 맞게 공부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은 스파르타 학습관에서 피서 캠프는 지장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료가 이제 배포가 됐겠죠. 진행 순서 부분인데 진행 순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고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1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 2주씩 이렇게 해서 각 기를 나눕니다. 1기에는 이때는 2주간 동안 진행하는 거죠. 피셋 합격선이 작년 기준으로 75점 원절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2주간 동안에 합격선 근처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 2기, 3기, 4기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목표점은 근처에 이렇게 여러분 커트라인 근처에 여러분 점수가 걸린다 이런 부분도 뭐 예기치 않게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2차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큰 논쟁을 벗어날 정도로 안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예컨대 작년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합격을 했는데 80점 미만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합격 목표를 조금 상향을 시키십시오. 예컨대 뭐 올해는 82점을 받겠다 아니면 이번에 처음 도전하지만은 도전의 목표는 작년 기준으로 할 때는 80점을 넘기겠다 이런 목표를 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큰 논쟁이 휘말리는 순간에 집중도가 뚝 떨어집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는 야 나는 이거는 크다고는 전혀 상관없는 점수다. 아무리 올라가도 내 점수 근처는 오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2차에 대해서 훨씬 더 심리적으로 탄력성을 가지고 또 사기가 높아진 상태니까 그때 2차 공부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2차는 작년과 다르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더 주어지니까요. 초시생한테는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저로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캠프 주간 일정을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요일 토요일이죠. 수요일 토요일입니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인데 결국 월요일 화요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의고사 구한 부분들이 있겠죠. 뭐 기출문제를 보는 학생, 그 다음
복사집에서 모의고사를 작년분이다 이런 부분을 구해서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학생,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지만은 목표는 수요일 날 시험을 잘 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리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피세 세 과목에 대해서 골고루 올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특정 과목을 정하고 예컨대 자료 해석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하면은 초반에 자료 해석을 2주 동안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해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하면은 상황이든 언어이든 그 다음 단계 2주를 잡든지 뭐 1주를 잡든지 이렇게 8주 안 동안에 세 과목을 어느 부분에 집중을 두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수요일 날 시험 봤는데 그냥 시험 보고 그 다음 목요일 날도 은자상 이런 순서로만 무의미하게 풀어본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혹시라도 은자상 이렇게 풀더라도 별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루에 그냥 은자상 푸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 중에 약점이 계속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자율도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할애를 해서 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모의고사 또 그 칸을 보십시오. 주간 일정에. 이때는 학원에서 봅니다.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지만 또 처음 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원에서 보고 캠프 내에서 보게 되겠죠. 학원이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전국 모의고사는 법률저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원래는 작년과 다르게 학교에서 보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보지 못하고 법률저널은 온라인으로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캠프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안에 실제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장소는 학교는 아니지만은 뭐 학교이든 장소가 뭐 대수겠습니까? 그 결정적 부분은 아니고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시험을 본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일단 원칙은 토요일도 캠프 안에서 실전 모의고사로 본다 이걸 전제로 하고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온라인으로 보는 방향을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법률저널하고 약간의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 하면은 법률저널 원래 실시하는 형태대로 온라인으로 보는 것인데 일단은 학원에서 보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헌법 캠프를 하는데 1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하루 일정이 있습니다. 하루 일정이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끝에 보면은 오후 10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오후 10시가 아니고 오후 9시까지죠. 9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관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가 아니고 오전 7시부터 열어드리겠습니다. 7시부터 열어드릴 테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7시부터 나오시고 대신에 9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 뭐 상황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루 일정은 그냥 눈여겨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헌법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구성한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만 이렇게 묶어놓긴 했는데 예컨대 뭐 7급 9까지가 한꺼번에 묶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각 시험마다 따서 이렇게 문제집을 만든 겁니다. 혹시라도 구입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채점을 해드리고 구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또는 모의고사는 헌법 모의고사는 수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여러분들의 핵지총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로 보시다가 수요일 토요일 모의고사에서 안정된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굳이 매일 모의고사 보는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은 뭐 감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언어 논리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 식사한 다음에 자료 해석 그 다음은 상황 판단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게 정해진 부분 월화 목금 부분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자료가 약하니까 자료만 하루 종일 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 월화목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거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여기서 본인은 잘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뭐 이렇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에 다른 거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성은 살리되 이 시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루틴은 첫 달은 아니고 두 번째 달부터는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이 임박하니까 그 시험에 맞게 여러분이 루틴을 잡는 것이 시험이다 이런 부분이 뭐 체력적 저하 때문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냥 몸을 일단은 시험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번입니다. 험법 캠프 진행 내용입니다. 험법 캠프는 일요일마다 이제 5번 정도 진행합니다. 5번 정도. 교재는 핵치총 OX나 핵치총입니다. 두 개는 다 필요하고, 그 다음 첫 두 주간은 핵치총 OX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소실됐는가, OX를 풀어보면은, 그동안 알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겠죠.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약하다,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면은 핵치총으로 한 번 더 다지고, 그 다음 마지막 핵치총 OX와 핵치총을 빠르게 반복한다, 이런 기준인데, 여러분 아무도 이제 시험을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피셋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자 이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로만 해서는 이 헌법이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도 헌법 공부하는 시간을 일정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헌법 안 영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5번에 보겠습니다. 캠프 진행 방식입니다. 1번에 캠프는 일단은 흡연자, 비흡연자를 구분합니다. 흡연석은 각 학습관별 뒤쪽이나 창가 쪽으로 배정을 할 겁니다. 흡연자를 우리가 파악해서 흡연자 수만큼 그 별도로 좌석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흡연관이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을 분리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흡연자가 얼마나 될지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 중에 흡연자를 가려서 흡연석을 이제 후발적으로 우리가 특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별도 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비흡연실 학생이 흡연 적발되면은 흡연자 지정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2차 과목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2차 과목 하는 학생들도 별도 자리를 저희들이 구역지어서 배정을 합니다. 우리 캠프 안에서 2차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2차 공부를 해도 괜찮은데 2차 공부를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시험 직전까지 한다 이런 수준의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붙어본 경험이 그래도 뭐 한두 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붙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뭐 옆에 있는 학생이 2차를 하니까 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2차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차를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피셋 캠프 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 아주 일정 비율로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한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서 피셋이 80점 이상으로 넘치는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2차 공부는 병행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는 떨어지면은 이게 회복 불능입니다. 회복 불능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2차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1차 시험이 떨어졌는데 무슨 흥이 나서 2차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2차 전력이 붙지를 않아요. 4개월이라는 시간, 1차 끝나고 2차 볼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1차를 붙은 학생이 2차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동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음에 하는데도 삼손한 경험이 실질은 진하게 없는 상태로 또 1차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할애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2차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시간 정도 할애한다 이렇게 그 정도 피셋 실력이면은 피셋에 약간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할 가능성은 높지만은 약간 실수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실력대들이 하루에 2차 공부를 3시간 정도 하는데 그 3시간 정도 하는 학생들은 마지막 달은 예컨대 2월 초가 되면은 시험 한 4주 남으면은 2차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는 것인데 하루에 3시간 하면은 1월 빼고 하면은 한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1차 붙은 다음에 한 4일 내지 5일 정도 하는 양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진로 따지면 한 3, 4일 정도 공부를 미리 앞당겨 하는 겁니다.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2차를 놓쳤는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것이지, 그 의미는 특히 초시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깊이 이렇게 과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합격선 밑에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1차에 전념하시고, 그 다음 하루에 한 1차 열심히 했더니만 2-3시간 남는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1차 중에 약간 미진한 과목이다, 내지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은 성장이 가능하다, 한두 문제 더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차를 병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준 학생들은 1차 붙은 경험이 안정적으로 있다, 안정적인 점수로 붙었다 이런 학생들만 2차를 하시고 1차에 매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신규 종합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S1 학습관에 배치되는 게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또는 X1 학습관에 자리가 불편하다 이런 학생들은 테미스 학습관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S1 학습관은 따로 자리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S1 학습관은 이미 거기서 3개월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동안에 기존의 자리 안정성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리 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남는 6개 안에서 자리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자율 모의고사, 이건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자율 모의고사 가지고 실전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되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개성을 살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70분, 90분하고 시작 이런 부분도 시험을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 체력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성을 높이자는 차원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학원이 정해준 대로 언자성을 풀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문제점을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개선을 과목별로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요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요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도 여기에 적혀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고,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법률 저널 모의고사 신림동에서 가까운 학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신청하라 이런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정상화됐을 때,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정상화됐을 때 그런 얘기고, 지금은 올해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학원에서 캠프 안에서 보는 것이 이게 맞지 않을까, 또는 상황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모의고사 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 5번에 성적 장학금에 대한 지급 기준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요건은 수요일, 토요일 2개 시험 전부 봐야 되고, 장학생 선발은 매주 새롭게 합니다. 누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캠프 주의사항입니다. 준수사항,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은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부 안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가 터치는 하지 않지만 시간은 지켜달라 이런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이 올릴 겁니다. 이동하면 안 되고요. 수요일, 토요일 모의고사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또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자리 비운 카드를 책상 위에 놓아야 되고, 운동은 저녁 시간에 허용됩니다. 저녁 시간에만. 이거는 벌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명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벌점이 가장 큽니다. 그때는 캠프에서 퇴출 조치를 합니다. 40점 이상. 그러니까 4번 정도 응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퇴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뭐 주변의 분위기를 해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요. 그 다음 3번에 보십시오. 피생 모강이나 이순환 수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강이 끝난 다음에는 1시 15분부터 캠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강 수업 참여자들도 수요일은 모강이 없으니까요. 또 토요일은 모강이 없으니까 그때는 수토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석 배정입니다. 좌석 배정. 1월 13일까지는 선착순으로 착석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에 따라서 자리의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호도에 맞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 1월 13일까지는 짐을 옮겨놓지 마십시오. 짐을 옮겨놓지 마시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공부할 책 이런 부분들을 2, 3일 동안은 가지고 다니시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뭐 방석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의 선점 의미로 이렇게 방석 같은 걸 놓지 마시고 사물함 위에 이렇게 올린다든가 해서 다른 학생이 자리를 앉음에 있어서 그 물건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월 14일 날 최종 자리를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좌석에 다수 지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니까 만족도가 예컨대 100인 자리가 있고 만족도가 90인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만족도 100인 자리에 100%인 자리에 누가 이름이 써놨다 하면은 본인 이름을 써서 추첨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만족도가 한 30%인 자리로 여러분들이 옮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남아있는 자리에 추첨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자리들이 선호도가 부족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자리는 100% 내가 원하는 자리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자리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 이제 선호도를 100% 만족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적당하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가 겨울에 추위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 이제 체질이 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여학생들이 추위를 많이 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창 쪽으로 앉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앉으세요. 안쪽으로 앉으시고, 그 다음 구조를 이렇게 보면 히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히터 좀 가까운 데 앉으면은 추위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는 일을 조금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춥다 춥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 기준에 맞추면 안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공간을 쓰기 때문에 온도다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표준을 정할 겁니다. 실내 온도는 뭐 23도, 24도 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걸 유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덥다 또는 춥다 이런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3일 동안에는 온도를 제일 민감하게 보세요. 난 구석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온도가 나에게 맞는가, 맞는 공간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선 모의고사 응시료 관련 주의사항인데, 토요 전국 모의고사 응시료를 지원하는데 전과목 성적이 확인돼야 모의고사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전과목 봐야. 가끔 뭐 이렇게 집안에 있어서 토요일날 못 봤어요. 근데 본인은 접수를 했다는 거죠. 토요일날 미리 돈을 냈으니까. 근데 뭐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응시료를 돌려달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돌려드릴 수가 없고 그냥 꼭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왜 필요한가 하면, 예전에는 학생이 시험 보러 가지 않고 자기 응시료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시험 대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그 학생이 뭐 이유는 되지만은 그게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기 싫어서 안 갔을 수도 있고 늦잠을 자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학생이 얘기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제도 취지 맞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응시한 경우에만 응시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각반을 운영합니다. 입시를 하지 못하면은 지각반에서 문제를 풀고 다음 쉬는 시간부터 합류를 해야 됩니다. 지각반 운영 장소는 추후에 편리한 공간을 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짐이 많아서 외부 사물함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외부 사물함을 쓸지대 안에 있는 사물함은 크기가 충분하니까 외부 사물함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물함이 부족해서 외부 사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물함은 충분한데 혹여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써라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 외부 사물함을 무료로 했었어요. 무료로 하니까 안에 뭐 신발을 버려두고 가는 학생, 먹다 남은 음식을 버려두고 가는 학생,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또 꼭 필요한 학생들이 못 쓰게 되는 부작용이 많아서 그 대안 조치로 안에 사물함은 충분히 확보하고 외부에 있는 사물함 유료로 전환을 시켰으니까 여러분이 쓰는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입니다. 스터디인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사적 모임이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스터디 리더 하나 있고 스터디원 3명이 있고 이렇게 하면 스터디로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장소적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진행합니다. 완화되면 진행하니까 밑에 있는 내용들은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완화되면은 뭐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절차 부분이 학원에서 링크를 보낼 것이고, 편성 공지를 할 것이고, 구성원을 모을 것이고, 장소를 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주제는 월화는 토요일날 받던 모의고사를 리뷰하고, 그 다음 목금은 수요일날 받던 실전 모의고사를 리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리더와 조장이 충분히 상의할 테니까 아직은 가정적 논의입니다. 가정적 논의. 스터디는 현재는 진행을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학습관 배정입니다. 학습관은 수강증 번호 선착순으로 선호 학습관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관은 테미스 학습관 2개층, 예선 학습관은 여러분들이 선호한다 할지라도 자리는 이미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리는 그대로 그거는 선정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 배정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K2 학습관 전층, 그 다음에 G7 학습관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G7 건물은 다른 곳에 우리가 별도로 확보했고, 그 건물은 A1관입니다. A1관에 여러분들이 또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7일 11시에 문자로 공지할 겁니다. 공유문서에 공지를 할 것이고, 그 다음 피세 캠프 공유문서에 대한 주소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1일부터 학습관 사용하고 1월 13일 고정자석을 배정할 겁니다. 그 다음 캠프 주의사항입니다. 가끔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의고사 문제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캠프 참여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지 않는 것이에요. 또 종합반은 뭐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 이 캠프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험 직전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학생이든지 시험 직전에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시험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예전에 수석 합격생 인터뷰를 보니까 수험 기간 중에 제일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험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수석한 학생도 그런 공포감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 공포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는 거.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는데,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옆에 학생이 열심히 해주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은데 옆에 학생이 나쁘면은 또 나 좋은 이런 분위기를 받아서 옆에 학생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공부 분위기가 높아지고, 그 결과로 합격생을 많이 내자 이런 것이 캠프 목적이기 때문에 캠프 안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다음 그 학생들이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또 진행한다, 달성한다 이런 부분이 캠프 목적이어서 캠프 안에 진행되는 컨텐츠, 혜택 이런 부분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이제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 내고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역시 자료나 뭐 보증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캠프를 모집할 때 이미 설정했던 조건들입니다. 보증금을 이제 작년에는 안 했더니만은 캠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이렇게 선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나중에 빈자리가 많아서 정작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작년에는 한 60명 정도가 캠프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일부 종합반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불편하지만은 보증금에 대한 옵션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 그 취지에 동의를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은 시험 직전에는 모여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모여서 하고 또 피셋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시험 직전에도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부진한다 할지라도 계속 노력을 그치지 말고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차 종합반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캠프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1차 강의가 다 무료로 지원이 되니까
내가 약한 과목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강의 요청을 하시면은 여러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오늘 헌법 스파르타 캠프에 대해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모아서 또 여러분 불편함이 없도록 한꺼번에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OT 외에 또 개강하고 나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바짝 이렇게 집중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합격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캠프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